여러분, 금형 구조 하나 차이로 금형 제작 비용이 20%에서 30%가 추가된다면 믿기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도 금형 견적을 받으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서 깜짝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형업체에 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금형 제작 시 비용에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이해하고 가셔도 금형업체와 미팅을 할 때 수월하게 여러분들의 의도를 전달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형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제품 설계랑 시제품 테스트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금형 제작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형은 그냥 쇳덩이가 아니에요. 사실상 작은 정밀 기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는 제품 모양을 찍어내는 코어가 있고요. 그걸 감싸고 금형을 움직이게 해주는 몰드 베이스가 있습니다. 몰드 베이스 안에는 제품을 밀어내는 이젝터 같은 장치들도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만 개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QDM이라는 제작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QDM은 코어만 따로 제작을 하고 몰드 베이스는 표준화된 부품을 쓰는 방식입니다. 사진의 금형은 같은 몰드 베이스를 쓰는 각각 다른 제품의 코어 금형입니다. 이렇게 기존 몰드 베이스를 사용하고 코어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제작 기간도 단축됩니다. QDM은 초기 시장 반응을 보거나 양산 수량이 많지 않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장기적으로 시장에 판매될 컨셉이라면 처음부터 정밀 금형을 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의 제품에 최적화된 몰드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만약 사출업체를 바꾸게 되면 금형을 다시 제작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즉, QDM이 싸고 신규 제작이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품의 시장 전략과 생산 계획에 맞춰서 어떤 금형을 선택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패밀리 금형입니다. 이건 하나의 금형으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찍어내는 방식입니다. 영상 속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한 금형 안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맞으면 금형비를 몇백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품 크기나 무게가 다르면 불량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금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럼 오히려 수백에 이르는 제작 비용과 납기 지연이라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패밀리 금형을 선택을 할 때는 무조건 싸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이 올라갈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외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이트는 원재료가 들어오는 입구 자국인데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처럼 저렇게 움푹 파인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게이트 자국이 제품 외관에 보이게 된다면 굉장히 퀄리티가 낮아 보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처럼 또 다른 커버로 더 씌우는 경우 가릴 수 있으니 외관 쪽에 그대로 게이트를 넣거나 혹은 제품 안쪽 면으로 넣습니다. 이 게이트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 2단 금형, 3단 금형 이렇게 다양한 구조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게이트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게이트를 잘못 잡으면 금형 수정비로 또 총 제작 비용의 10%에서 20%가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게이트를 정할 때는 금형업체와 미팅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파팅 라인입니다. 파팅 라인은 금형이 열리고 닫히는 경계선인데요. 보통은 제품 가장자리에 만들지만 제품이 통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진처럼 제품 중간에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됩니다. 이 파팅 라인의 공차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손으로 만졌을 때 까끌거리거나 좀 거슬리는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사용자의 촉감에 영향을 주는 포인트니까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제품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금형업체에게 좀 더 부드럽게 처리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언더컷. 언더컷은 제품이 금형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슬라이드 코어와 같은 추가 장치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제작 비용의 약 10%에서 20%가 추가되게 됩니다. 이 영상처럼 금형 내에 이렇게 작동을 해서 제품 형상을 만족시키면서 취출에 문제없게 만듭니다. 금형업체와 미팅을 할 때 여러분의 제품이 언더컷 때문에 슬라이드 코어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하면 혹시 제품 구조를 조금 변경해서 슬라이드 코어를 피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슬라이드 코어가 많으면 금형의 복잡도도 올라가고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금형 발주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이겁니다. 첫 번째, QDM으로 만들지, 만든다면 패밀리 금형으로 할지. 두 번째, 게이트 처리. 세 번째, 언더컷 처리.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비용 폭탄과 납기 지연은 막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금형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여러분 제품을 좋은 품질로 시장에 내놓기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QDM, 패밀리 금형, 게이트, 파팅라인, 언더컷 같은 요소를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를 하신다면 금형 제작비 폭탄은 확실히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제품 개발과 금형 제작에 꼭 필요한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